그날 모든 걸 숨기려던 훈련소의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누나의 얼굴은 없었고 어깨 위 총경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번쩍였죠. 훈련 현황 점검차 왔습니다. 차분하지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 그 순간부터 가혹행위로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훈련소 전체를 뒤흔들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당신은 지금 한 누나의 분노가 만든 역사적인 하루를 목격하게 됩니다. 새벽 5시 인천해양경찰청 작전센터에서 위영 총경이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6개월 만에 동생 준호를 만나는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미영은 정복을 벗고 준호가 좋아하던 멸치볶음과 소불고기를 만들어 도시락을 쌌습니다. 해경특공대에 입대한 지 8개월 된 준호가 걱정스러웠어요. 지난주 통화에서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거든요. 인천해상구조본부 훈련소로 향하던 중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면회 가려고 하는데 괜찮지? 누나, 오늘은 오지 말아줘. 면회 안 되는 날이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미영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느끼며 훈련소로 향했습니다. 훈련소 면회실에서 담당 하사는 위험한 잠수 훈련 중이라 면회 불가라고 했어요. 미영은 뒤편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매서운 눈빛의 경장을 발견했습니다. 도시락도 반입 불가라며 거절당했어요. 훈련소 근처 식당에서 정문을 지켜보던 미영은 얇은 벽 너머로 간부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박준호 그놈, 눈빛이 딱딱하더니 결국 거기까지 닿았더군. 그 누나가 좀 까다롭대. 혹시라도 신고라도 하면 어떡하냐. 잠수훈련이라고 했으니까 문제없어. 미영은 전율했어요. 준호가 가혹행위를 당했고 그들이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준호가 누나의 정체를 숨긴 이유도 이해됐습니다. 며칠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상처 다 나으면 그때 면회시켜주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로 향했습니다. 준호야, 누나가 늦어서 미안해. 내일 다시 오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 아이의 누나가 아닌 해양경찰청 작전과장으로 올 거예요.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들었던 그 대화를 계속 되짚어봤어요. 거기까지 닿았다는 말, 상처가 다 나으면이라는 표현.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준호가 다쳤어요. 그것도 심하게. 미영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 서재에서 두꺼운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어린 준호의 모습이 나왔어요. 갓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차례로 이어져 있었어요. 누나, 나도 바다에서 사람 구하고 싶어. 10살 때 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미영이 해경 간부 시절 구조 작전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들었던 준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미영에게는 준호가 전부였어요. 24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지만 아들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한 소중한 존재였어요. 앨범을 덮으며 미영의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섰어요. 다음 날 새벽, 미영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정복을 차례대로 입어나갔습니다. 정갈하게 다린 정복 바지, 단추 하나하나 정확히 맞춘 정복상에, 그리고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들. 마지막으로 어깨에 총경 계급장을 달았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미영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오늘은 한 아이의 누나가 아닌 해양경찰청 작전과장으로 그곳에 가는 거예요. 명찰도 챙겼어요. 해양경찰청 본청 작전과장 박미영 총경이라고 새겨진 명찰을 정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걸 굳이 챙기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필요했어요. 한편 같은 시각 인천해상구조본부 훈련소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차가운 바닷바람이 훈련소를 휩쓸고 있었어요. 일어나, 모두 일어나. 김태수 경장의 고함 소리에 신입대원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모두들 잠에서 덜 깬 상태였지만 태수의 무서운 얼굴을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오늘도 특별훈련이다. 5분 안에 운동장 집합. 신입대원들은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뛰어나갔어요. 그 사이 준호는 침상에서 일어나려다 하며 신음을 흘렸어요. 갈비뼈 부상 때문에 몸을 움직일 때마다 찌릿한 고통이 왔거든요. 박준호, 뭐 하는 거야? 태수가 소리쳤어요. 준호는 아픈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뛰어나갔어요. 운동장에 집합한 신입대원들 앞에서 태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훑어봤어요. 바다에서 실수하면 죽는다.
너희들이 약하면 동료도 죽는다. 태수의 목소리에는 뭔가 절망적인 것이 섞여 있었어요. 5년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동료 2명을 잃었던 그 끔찍한 기억. 내가 더 강하게 훈련시켰다면 그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태수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신입대원들을 더욱 가혹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들이 바다에서 죽지 않도록.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태수는 알지 못했어요. 박준호, 앞으로 나와. 준호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어요. 얼굴에는 아직 멍자국이 선명했고 입술 한쪽도 터져 있었어요. 어제 내 말에 대답했지? 태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제 태수가 후배들에게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걸 보고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약한 놈들 때문에 바다에서 죽는다고 했지. 태수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른 신입대원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누군가 말리고 싶어도 그러면 자신도 같은 일을 당할까봐 두려웠어요. 특히 정우진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준호와 같이 입대한 동기였거든요. 하지만 태수의 무서운 눈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이강민 훈련소장이 운동장으로 나왔어요. 김 경장, 뭐 하고 있나? 특별훈련 중입니다, 소장님. 태수가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강민은 준호의 상처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경장의 훈련 덕분에 우리 훈련소 성과가 좋다더군. 계속 열심히 해. 알겠습니다. 강민이 돌아간 후 태수는 더욱 당당해졌어요. 상급자가 자신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봤지? 이게 현실이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그날 오후 미영은 해경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은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최 과장님, 혹시 인천훈련소 쪽 소식 들어본 거 있어요? 동료 과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거기 요즘 훈련이 너무 세다는 소문이 있긴 하더라고. 신입대원들이 자주 그만둔다던데. 미영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자주 그만둔다고요? 응. 최근 6개월 동안 5명인가 그만뒀다던데. 모두 개인 사정이라고 하더라고. 개인 사정. 미영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미영은 컴퓨터를 켜고 인천훈련소의 최근 기록들을 조회했어요. 작전 과장으로서의 권한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료들이었어요. 정말로 최근 6개월 동안 5명의 신입대원이 개인 사정으로 훈련을 포기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보통 해경 특공대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미영은 그 중 한 명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는 해양경찰청 작전과장 박미영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총경님. 상대방의 목소리가 움츠러들었어요. 훈련소를 그만두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개선할 점이 있다면 참고하려고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냥 제가 부족해서요. 혹시 다른 이유는?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영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모두들 말을 아끼며 진실을 숨기려 했어요.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미영은 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누나야, 괜찮아? 응, 괜찮아.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어요. 정말 괜찮은 거야? 혹시 힘든 일이? 누나, 정말 괜찮다니까. 그냥 훈련이 좀 힘들 뿐이야. 준호는 꾹꾹 눌러 참으며 말했어요. 누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준호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누나가 알면 어떻게 하지? 누나가 해경 고위 간부라는 걸 알면 동기들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내 누나 빽 믿고 나댄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기로 했어요. 혼자서 견뎌내기로. 하지만 준호는 몰랐어요. 이미 누나가 모든 걸 알아채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 미영은 정복을 정성스럽게 다렸어요.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거니까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누나가 꼭 구해줄게. 한편 훈련소에서는 태수가 다른 교관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박준호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며칠 더 참으라고 해. 상처 다 나으면 그때 면회시켜주고. 혹시 윗선에서 내려오면 어떡하지? 걱정 마. 우리가 조심하면 돼.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미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한 누나의 분노가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9시 인천해상구조본부훈련소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미영의 모습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반듯하게 달인 정복, 가슴에 빛나는 훈장들, 그리고 어깨의 총경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번쩍였습니다. 경비병이 깜짝 놀라며 경례를 했어요. 해양경찰청 본청 작전과장 박미영 총경입니다. 미영이 명찰을 보여주자 경비병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총경님, 어떤 일로? 훈련 현황 점검차 왔습니다. 이강민 소장님께 연락해 주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어요. 20년 해경 생활로 다져진 지휘관의 카리스마가 묻어났습니다. 10분 후 이강민 훈련소장이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평소 여유로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총경님, 갑자기 오시다니.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갑작스러운 점검이 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죠. 미영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강민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어제 김태수로부터 그 누나가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설마 해경 총경일 줄은 몰랐어요. 소장님, 신입대원들 훈련 상황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위험한 잠수훈련 중이라. 잠수훈련이요? 미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어제도 똑같은 거짓말을 들었거든요. 그럼 훈련장으로 안내해 주시죠. 강민은 어쩔 수 없이 앞장섰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태수에게 빨리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훈련장에 도착하자 신입대원들이 줄을 서서 기초 체력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의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몇몇 대원들의 얼굴에 멍자국이 있었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어요. 박준호 대원은 어디 있나요? 미영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강민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 대원은 현재 별도 훈련 중입니다. 별도 훈련이요? 어떤 훈련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게 개인 보강 훈련이라. 강민이 말을 더듬었어요. 준비된 거짓말이 아니었거든요. 이때 김태수 경장이 급하게 훈련장으로 나타났어요. 미영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 경장님이시군요. 미영이 태수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어제 면회실에서 자신을 감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박준호 대원을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경님, 그 대원은 현재, 지금 당장 데려오세요. 미영의 목소리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톤이 섞였어요. 태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다른 교관에게 눈짓을 했어요. 그리고 5분 후 준호가 나타났어요. 미영이 준호를 본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왼쪽 뺨에는 선명한 멍자국이 있었고 입술 한쪽이 터져서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였어요. 걸음걸이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루나,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했어요. 총경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냥 상처받은 동생을 본 누나일 뿐이었어요. 준호야.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훈련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남매의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나, 나 괜찮아. 그냥 훈련 중에. 준호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영은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본 동생의 얼굴은 더욱 참담했어요. 왼쪽 관자놀이 부근에도 희미한 멍자국이 있었고 목 뒤쪽에는 손가락 자국 같은 것도 보였어요. 준호야, 누나 눈을 봐. 미영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훈련 중에 이렇게 다쳤다고 말할 수 있어? 준호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훈련장 뒤편으로 향하는 것을 미영은 놓치지 않았어요. 태수가 서 있는 곳이었어요. 그 순간 미영은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준호는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를요. 준호야, 이제 괜찮아. 누나가 여기 있으니까. 미영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대신 그의 눈동자가 태수를 향해 떨리고 있는 것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때 훈련장 뒤편에서 한 대원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준호와 같은 기수인 듯 보이는 젊은 대원이었어요. 총경님,
그 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민이 화들짝 놀라며 그 대원을 제지하려 했어요. 정우진, 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미영이 손을 들어 강민을 막았어요. 말해보세요, 대원. 정우진은 잠깐 태수를 바라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준호는 맞았습니다. 김 경장님한테요. 훈련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다른 대원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제요? 미영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사흘 전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부당한 일에 항의했는데. 정우진, 당장 입 닥쳐. 태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정우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김 경장님이 후임들한테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걸 준호가 말렸거든요. 그랬더니 김 경장님이 화를 내면서 그만해. 태수가 정우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미영이 앞을 막아섰어요. 계속 말하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우진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어요. 준호를 별도로 불러서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여러 대요.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는 입 다물라고 협박했어요. 미영은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어요. 준호야,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누나, 미안해요. 누나가 해경 총경이라는 걸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왜? 말하면 더 괴롭힘 당할 것 같았어요. 총경 누나 뺑 믿고 나댄다고 하면서 더 심하게 당할 것 같았거든요. 미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동생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혼자 참았구나. 네, 죄송해요, 누나. 미영은 준호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요. 그녀는 태수를 바라봤어요. 김 경장님,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시죠. 태수는 이미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우진의 증언과 준호의 상처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총경님, 저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부터 이 훈련소의 모든 간부를 소집하겠습니다. 미영이 강민을 향해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있었는지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총경님, 이건 내부 지휘 개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해경으로서의 기본이 문제입니다. 미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이 없었어요. 오직 해경 간부로서의 냉철함만 남아 있었어요. 30분 안에 모든 간부를 회의실에 집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훈련장을 스쳐 지나갔어요. 변화의 바람이었어요. 30분 후 인천해상구조본부 훈련소 회의실에는 모든 간부들이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어요. 중대장, 소대장, 각 보직 간부들까지 총 12명이 모였어요. 회의실 앞쪽에는 미영이 서 있었고 그녀의 총경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에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미영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해양경찰청 본청 작전과장 박미영 총경입니다. 동시에 박준호 대원의 누나이기도 해요. 간부들 사이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몇몇은 이미 소문을 들었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기색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 동생이 부당한 폭력을 당했고 그것이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강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총경님,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은 아닌지. 오해요? 미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제가 직접 본 동생의 상처들도 오해인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미영은 테이블 위에 준비해 온 사진들을 펼쳤어요. 준호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이었어요. 왼쪽 뺨의 멍, 터진 입술, 목 뒤에 손가락 자국. 이것들이 훈련 중 생긴 상처라고 보십니까? 간부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진 속 상처들은 명백히 가혹행위의 흔적이었어요. 이때 최다은 대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총경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다은은 잠깐 주변을 둘러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몇 주 전부터 대원들 사이에서 가혹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최대위,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다은은 계속했어요. 김태수 경장과 일부 간부들이 직접 대원들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보고했습니다. 미영의 시선이 강민에게 향했어요. 그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강민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대원이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겁니까? 그게 훈련소 이미지를 생각해서. 훈련소 이미지요? 미영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대원들의 안전보다 훈련소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미영의 분노가 절정에 달한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최대위, 다른 피해 대원들이 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최소 6명 이상이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민을 바라봤어요. 소장님, 피해 대원들의 명단을 지금 당장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경님, 그럼 너무 일이 커집니다. 일이 크다고요? 미영이 차갑게 웃었어요. 이미 충분히 큰 일입니다. 해경에서 대원들이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몇 명의 대원들이 들어왔어요. 앞서 증언했던 정우진과 함께 다른 대원들도 있었어요. 총경님,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보세요. 정우진 옆에 있던 한 대원이 울먹이며 말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김 경장님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 안 들으면 준호처럼 된다고 협박받았거든요. 다른 대원이 이어서 말했어요. 준호가 맞고 나서부터 김 경장님이 다른 애들한테도 입 벌리면 준호보다 더 심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미영의 주먹이 자연스럽게 쥐어졌어요. 준호가 다른 대원들을 위협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분노를 자았어요.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세 번째 대원이 소매를 걷어올렸어요. 팔뚝에 멍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일주일 전에 당했습니다.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고. 네 번째 대원도 이마의 상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열흘 전에 부모님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김 경장님이 알고는. 미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최 대위, 이런 상황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한 달 전쯤부터입니다. 처음에는 개별 사건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조직적이었습니다. 조직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은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김 경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시선이 회의실 안의 모든 간부들을 훑었어요. 몇몇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몇몇은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간부 중에서 이런 일들을 알고도 무시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한 소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김 경장님이 선임이고 그리고 소장님도 조용히 하라고 하셔서. 미영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문제는 태수 개인이 아니었어요. 훈련소 전체의 시스템이 썩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미영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부터 이 훈련소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미영은 회의실 앞쪽으로 나와 모든 간부들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명령입니다. 미영의 목소리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첫째, 김태수 경장은 즉시 모든 대원 접촉을 금지합니다. 둘째, 피해 대원들의 부모님들께 오늘 안으로 연락을 드려 상황을 설명할 것입니다. 강민이 급하게 일어났어요. 총경님, 그렇게 되면 언론에 알려질 수도. 언론에 알려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미영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문제는 이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회의실 뒤편에 있던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총경님, 저는 그냥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강하게 훈련시킨다고요? 미영이 태수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대원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강한 훈련입니까? 다른 대원들을 협박하는 것이 강한 훈련입니까? 태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한 일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미영은 휴대폰을 꺼내 해양경찰청 본청에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감찰관실입니까?
저는 작전과장 박미영입니다. 인천훈련소에서 발생한 대원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긴급 보고드립니다. 전화통화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네, 지금 당장 조사팀 파견을 요청합니다. 전화를 끊은 미영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대원들이 안전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바꿔나가겠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인천해상구조본부 훈련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해양경찰청 본청의 전면 감사와 조직문화 혁신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도 달랐어요. 고함 소리 대신 웃음소리가, 무서운 명령 대신 따뜻한 격려가 흘러나왔어요. 김태수는 해경에서 제명되어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어요. 이강민 소장은 직위 해제 후 다른 부서로 좌천되었고요. 가장 큰 변화는 최다은이었어요. 그녀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을 인정받아 해경청 조직문화개선팀 팀장으로 발탁되었거든요. 새로 부임한 훈련소장은 첫 전체 집합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훈련소에서 벌어진 일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면 해경 전체가 바뀔 수 있어요. 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울었어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준호는 회복 후 훈련소에 복귀했어요. 이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청하라고 격려했어요. 어느 날 면회를 온 미영에게 준호가 말했어요. 누나,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해경이 되고 싶어요. 누나처럼요. 미영은 웃으며 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말, 내가 평생 기다렸단다. 1년이 지났어요. 서울해양경찰청 본청 대강당에서는 조직문화 혁신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어요. 미영이 기조 연설자로 초청되었고 그녀의 연설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어요. 존경하는 해경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해경대원 여러분. 미영이 연단에서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1년 전 한 동생의 누나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1년 전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제 동생이 당한 일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은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 사건이 가져온 변화 때문입니다. 미영은 화면에 통계 자료를 띄웠어요. 지난 1년간 전국에서 보고된 부당한 처우 사건이 7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대원들의 조직 만족도는 40% 증가했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미영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 대원들은 두려움 대신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고 있어요. 연단 뒤편에는 해경복을 입은 준호가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는 특공대원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이제 정식 구조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변화는 위에서 시작되지만 아래에서 완성됩니다. 모든 간부들이 대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진정한 강한 해경이 만들어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난 1년간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어요. 해경은 계급으로 구분되지만 인간으로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가족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배를 대하고 자식이 가족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배를 대할 때 우리 해경은 진정으로 강해져요. 청중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영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해경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와 용기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어떤 계급보다도 강한 힘이에요.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어요.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누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난 뒤 남매는 본청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미영의 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해경복을 입고 서 있던 자신의 첫 임관 시절 사진이었어요. 누나는 왜 해경이 됐어? 준호가 물었어요. 미영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였지. 그리고 너를 지킨 그 순간 난 해경으로서도 누나로서도 가장 강해졌단다. 준호는 누나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누나,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강한 해경이 뭔지. 그게 뭔데?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요. 누나처럼. 미영은 동생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변화가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남매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1년 전의 아픔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전국으로, 나아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준호는 정식으로 해상구조대원으로 임명받았어요. 임명식에서 그는 새로운 후배들을 맞으며 다짐했어요. 자신이 겪었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진정으로 대원들을 보호하는 선배가 되겠다고. 미영은 동생의 임명식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아니, 이제 정말로 시작이구나. 변화는 한 누나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의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